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정치권 소식 중에서는 이 증세와 복지와 관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도 성역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법인세 문제가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법인세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조세개혁 특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법인세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실제 유승민 원내대표 는요, 오늘 오전 정의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그리고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용근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복지, 무상교육 네. 이거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도 가능하다. 이런 또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당의 법인세가 금기어라면 야당에는 이른바 이 선별적 복지가 이른바 금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다소 양보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 이외의 분야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야당이 말하는 기본적 복지라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 그 유아 교육과 보육 그리고 무상급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지만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별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형평성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은근 원내대표 이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조세개혁 특위가 만일 가동이 되면 양당 간의 타협의 가능성도 보여지는데 네. 정치권이니까 두고 봐야죠.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선 룰 변경 문제로 또 한번 치고받고 했네요. 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 보니까 네. 선거가 확실히 코앞에 다가왔나 봅니다. 오늘 오전에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기남 선거관리위원장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룰을 변경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박지원 후보는 왜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이 항목 응답을 득표율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소 유리한 문재인 후보 측은 이 항목을 득표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에 포함하기로 이미 지난해 말에 의결한 바 있다면서 개정에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근에 전체 회의를 열고 결국 득표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거는 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서 이 생계비는 물론이고 의료비와 주거비, 전기료와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등 좀 복잡한 그 절차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빠르면 신청 이틀 안에 생계 지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입니까?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뒤에 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한 달 동안의 생계 지원비가 지급이 되고요. 네. 또 한 차례 의료 지원을 필요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원 후 한 달 안에 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특별한 문제나 거짓이 없으면 당연히 환수 조치는 없게 됩니다. 네. 또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좀 실수가 있더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는요. 사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겁니다. 당시에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했던 50대 남성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요. 바로 이것을 비관해서 투신 자살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전에 판사 뇌물 사건 있었죠. 네.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최민호 판사. 구속 기소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 최민호 판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이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2억 6,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로군요. 네. 알선수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채왕 최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네. 이 돈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채왕 최 씨의 경우는 실제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이 사채왕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남북 당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비공개 접촉도 전혀 경직되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비공개 접촉의 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 좀 열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당국자는 이 발언에 앞서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북한과 비선 접촉이나 비공개 접촉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북미 간의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은 어제 이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 조평통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600 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증거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코스닥이 6년 8개월 만에 600선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58포인트 오른 600.81로 마감했는데요. 올 들어 상승률만 10%를 넘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한동안 600선에서 오르내렸는데요.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의 원인은 중소형주 때문입니다.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락, 또 그리스 정정 불안 등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 훼손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00 고지를 되찾은 코스닥의 이후 행보를 놓고서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네. 최근 세계 경제 변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상승 분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코스닥이 지금 비싸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붙는 투기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한편 코스피는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96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급락과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채권을 담보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또 증권 관련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시간의 대량 매매인 블록딜 형태로 현재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3%를 재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매각이 성사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성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지지만 이들의 그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세는 공감대 형성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재정위원회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인 상황이라면서 그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일축했고요. 또 증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그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지난 3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수년째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지만 그 매년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기재부는 복지와 지방재정 등 그 주요 분야에서 재정 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그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외식하거나 쇼핑하려고 할 때는 이제 스마트폰 먼저 꺼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갈 데 어디 있나 이게 장소 검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어디로 나왔답니까? 예, 핫플레이스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장소를 말합니다. 네. 유행, 맛집 탐방, 여가 활동들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개념인데요. 예,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그 3,200명이 온라인에 그 서울 시내 핫플레이스 관련 어떤 검색어를 넣었나 분석했더니 홍대가 약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대. 네. 네. 강남역, 신촌, 이태원, 노년순이었는데요. 네. 예, 이외에는 가로수길, 삼청동, 인사동, 북촌, 신사동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예, 홍대는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그 연령별 분류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령별로 이제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네. 20대 이하에서는 그 글로벌 감각의 이태원이 2위로 높은 순위에 올랐고요. 네. 30대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부암동과 연남동이, 또 40대 이상에게는 한정식 집과 찻집이 많은 삼청동, 인사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핫플레이스 검색에 왜 적극적인가 하고 심리를 보니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 추구형이 제일 많았고요. 예.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험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16년 전이죠. 대구의 한 골목에서 6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피해 어린이 부모가 유력한 용의자를 고소를 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좀 연장이 됐었죠. 그런데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태완군의 어머니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사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군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이제 7월 4일에 재정 신청을 하셨었죠. 네네. 네.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사흘인가 남겨놓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3일 앞둔 거였지만 네. 7월 4일 재정 신청할 때가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그다음 토요일 빼면 네. 결국은 하루 전에 그냥 재정 신청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3일에 그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항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정말 꼭 조사를 해달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웃 주민 그 치킨집 아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시는 거죠? 네네. 네. 사실 물론 나름 그 이유야 있겠지만 기각을 한 네. 그런 게 있겠지만 사건 초기에도 엄마인 저가 태안이 그 진술에 대해서 유도를 했다는 말이 있었고 재수사 때도 태안이 진술 분석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예. 그런 뭐 부분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용의자 지목하기로 하기에는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도 저희가 증거로서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그러니까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재정 신청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채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는 살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죠. 네. 그때 아이가 네. 얼마간 이제 생명을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아이의 진술은 그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아는 사람? 예. 사고 직전에 네. 아는 사람을 봤고 네. 그 사고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태안이가 말을 하기를 뜨거우니까 엄마 뜨거우니까 옷이 저절로 찢어지더라. 그리고 뜨거워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예. 불렀다. 그래서 누가 불렀노? 그러니까 누구 아저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안이를 병원에다가 후송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태안이한테 묻기를 네. 그 아저씨가 불렀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태안이 사건 현장에 전봇대가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큰 거 작은 거가 있거든요. 예. 큰 전봇대와 작은 전봇대 있는 데서 뜨거웠을 때 그 아저씨가 태안아라고 불렀다라는 게 진술 내용에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후송하다가 태안이를 불렀다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는지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태안이 진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태환이는 이제 아는 아저씨고 네. 자신을 불렀던 그런 아저씨니까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걸 채택을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좀 자료 같은 것들을 추가로 제시하셨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한 거는 소리 실험이 있어요. 소리 실험? 사건 현장에서 태안이 비명 소리가 과연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아하. 용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분명히 태안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집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용의자의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태안이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단 태안이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저만 있어요. 그날 저는 태안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그래도 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미용실에 머물렀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도 들으셨군요. 예. 네, 제가 들었죠. 그래서 비명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용의자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대한 맹점을 두고 네. 충실대학교에서 소리 실험을 했었어요. 아, 예. 9월에. 예. 그런데 충실대학교에서 소리 실험을 할 때 사건 현장에서는 분명히 용의자의 집에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네. 수사관에서 그 경찰들이 그 세 사람이 구두로 그냥 주먹구구식의 소리 실험을 했을 때 용의자의 집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채택이 되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거는 채택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뭐가 진짜 진실인지 왜 이게 채택이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태안이 진술 분석에 있어서도 사건 초기에는 제가 유도를 했다. 예. 그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서 태안이한테 일종의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태안이도 물론 진술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난 6월에. 예. 그때 태안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분명히 저희 유도에 의한 그건 아니라는 그게 있었는데 태안이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태안이 진술이. 그런데 태안이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뒤에서 뿌렸다고. 위에서? 뒤에서. 뒤에서. 예. 뒤에서. 네. 그래서 얼굴을 못 봤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아이가 이제 분명히 이 아는 아저씨라고는 했는데 뒤에서 뿌려서 얼굴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에 관해서 네.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꼭 정말 이런 점을 더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점을 꼭 좀 더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판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네. 저희는 소리 실험에서는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태안이를 이송한 사람이 당시 이송할 당시에 예. 자신의 몸에 황산이 묻었다고 했어요. 예. 근데 태안이를 이송하다가 묻어놓은 옷에는 이제 황산이 뭐 한 36,000 ppm 그때 당시 국가수 자료에 보면 예. 36,000 ppm이 있는데 태안이를 이송할 때 착용했는 신발과 옷을 제출을 했을 때 본인은 슬리퍼를 신었다고 했는데 그 슬리퍼에는 황산이 검출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본인이 입었다고 하는 기지바지 끝자락에는 황산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지바지 끝자락에서 슬리퍼에 황산이 묻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태안이를 이송하다가 황산이 묻었다면. 네. 그런데 자신이 신었다고 말하는 그 슬리퍼에는 황산이 묻지 않고 네. 자신이 신지 않았다고 말하고 목격자들이 받는 신발에는 다량의 황산이 묻었는데 예. 이게 어떤가 하면 태안이를 이송하다가 묻어놓은 옷에 36,000 ppm의 황산이 있다면 네. 자신이 신지 않았다고 말하는 신발에 46,000 ppm 이상의 황산이 검출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국가수에 제출을 할 때 같은 상자에 보관을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수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과를. 네. 근데 어떻게 먼저 묻어놓은 옷에보다 옮겨 묻어놓은 신발에 더 많은 황산이 검출될 수 있으며 네. 옷과 신발이 제출된 시기가 옷은 6월 9일 날 제출이 되었고 네. 신발은 9월 6일 날 제출이 되었어요. 네. 그럼 보관 시점이 다르고 제출 시점도 다른데 네. 그럼 어떻게 그게 옮겨 담아서 그만큼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면밀한 검토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내용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계속 또 주장을 해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법원에 또 항고도 하신다니까요. 재항고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6년 전 황산 테러의 희생자였던 고 태완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를 들어보았는데요. 공소시에 쫓겨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두 번이나 아파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미해결 강력 사건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공소시효 폐지 논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경찰대학교 교수이시죠. 표창원 전 교수,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황산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었군요. 네.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시네요. 네. 왜 이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채택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아십니까? 네, 저도 이 사건 너무 안타까워서요. 예. 그동안 따라가면서 좀 들여다봤고요. 그러셨구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일단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발생하면서 네. 태완군이 이웃주 아저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왜 어린이가 황산을 뒤집어 썼는지에 예. 대한 파악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었더라면 예. 이걸 범죄 사건으로 인지를 했다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예. 먼저 그 호송을 했던 아저씨의 의복과 신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의 집에까지 가서 예. 그 집안에 있는 물품들에 대한 보존과 확보를 한 뒤에 네. 그 뒤에 이제 그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지금 그 이웃집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누명을 벗길 길은 없고 계속 의심은 받고 재정 신청도 기각된 상태고요. 반대로 태환군 어머니는 범인을 못 잡으니까 의심 가는 그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더 억울하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바지하고 신발하고 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국과수에 보냈다는데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졌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원칙에 어긋나죠. 네. 증거수집 절차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고요. 무슨 경찰이 이래요? 네.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옷은 6월에 제출되고 신발은 9월에 제출됐다고 네, 따로따로 한다면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국과수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국과수에 보낼 때 같이 간 것인지 국과수에서 합쳐서 그것이 묻었다고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요. 예, 이거 네, 앞에 어쨌건 어머니께서는 예.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머님 말씀처럼 네. 원래 있던 옷보다 묻었다는 신발에서 더 많은 황산이 검출됐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럼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을 가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인 이 증거가 나오지는 가 아니라고 해서 재정신이 네. 기각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좀 공소시효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공소시효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소시효란 것은 그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는 네. 아무리 누군가에게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간단할 네. 것 같고요. 범죄마다 조금씩 이제 네. 기간이 달라요. 네네. 네. 그 형벌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일 경우는 2007년 이후로 25년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졌고요. 네. 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일 경우는 15년. 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좀 더 가벼운 범죄들은 10년, 7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전에는 뭐 사형 선고해야 할 것도 그냥 10년에 15년이었고요. 예, 15년이고 끝나고 그랬는데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면 공소시효가 가까울 때까지 범인을 붙잡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억울함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뭐 강부정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아예 그 살인 등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처음부터 없었고요. 예. 독일 같은 나라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살인이라든지 또는 반인륜적 범죄, 네. 고문, 학살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를 없앴죠. 네. 그리고 일본도 사실 우리가 계속 일본을 모방해 왔었는데요. 네. 15년이었다가 25년으로 늘린 이후에 우리가 또 쫓아갔지만 일본은 다시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죠. 예. 그런 예들을 본다면 살인 등의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선진국의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 따라가려면 좀 쫓아가지 안 쫓아간답니까? 그 나치 전범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추적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2차 대전 당시의 전범들은 지금도 추적 대상이고 예. 공개 수배에 전단지가 붙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서도 법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모든 범죄는 아니겠지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뭐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공소시효의 필요성. 또 하나는 증거의 휘발성이라는 문제를 내세우고 있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가치가 약해진다라는 예.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면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면서 죄책감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을 받는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증거 휘발성도 DNA 등의 과학기술 발달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증명력을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죄책감 느끼지 않으니까요. 아,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 공소시효가 사실 없어진다고 해도 중요한 범죄에 관해서 아주 무거운 범죄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수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요. 경찰의 인력이나 무슨 사정 때문에. 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건이 네. 있으면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예. 것이 일단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사건 발생하면 물적 증거를 냉장, 냉동 보관한다는 것이거든요. 언제든 수사해야 하니까. 네. 근데 우리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런 보관 시스템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미제 사건 이번 황산 테러도 그렇지만 지금 다시 증거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다시 하자 증거물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제도 중범죄에 관해서는 아예 없애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화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퇴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국회대로 신월 방면 목동교 위 5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언주로도 성수대교 방면 르네상스 호텔에서 경복 아파트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에서 성수구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하위차로 옮겨놓고 처리 중입니다. 운행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이전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나라나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 상류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이전 성수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서행하니까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것이었죠. 2509번님께서는요. 아이에 관한 범죄, 잔인한 범죄, 살인 이상의 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해서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7478번님께서는요. 제도가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소시효 제도가 있으니 기간 안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무조건 없애자고 하기보다는 찬찬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 이 부분은 무료죠.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네. 투혼의 준우승을 이끈 슈틸리케 감독 인터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10월에 그 데뷔전을 앞두고 그 팬들의 가슴에 와닿는 축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4개월이 흘러서 어제 만난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싸운 모습은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축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은 2골을 넣은 군데렐라 이정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공격수라고 칭찬했고요. 네. 22명 모든 선수가 이정엽처럼 임해서 나는 행복한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제2의 이정엽 가능성이 있는 두세 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와 결승전 선제 실점 42초 전에 두 차례나 기술적 실수로 공을 잃어버렸다면서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매일매일 연마해야 한다고 쓴소리도 했습니다. 네. 나는 행복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 이게 감독을 하는 것이 자신이 지도자로서는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69위인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장기적으로 30위 안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요. 네. 사실 한국이 TV에서 축구 경기를 중계하다가 편성 관계상 끊거나 지난 FA컵 4강에 관중이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국민들이 술이나 커피를 한잔할 때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네. 축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축구 팬들이 실학처럼 실내 축구를 펼친다면서 다산 슈틸리케 선생, 네. 신과 합성어인 가틀리케 등 별명을 붙여줬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네, 슈틸리케 감독은 나는 황답을 넘었다고 활짝 웃은 뒤에 네. 선수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겸손해했습니다. 네. TV 축구 경기하다가 편성 관계로 끊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군요. 네. 통역이 다 설명을 해줘서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시안컵에서 3골 넣으면서 맹활약을 한 손흥민 선수. 오늘 독일로 출국했죠? 네, 손흥민은 호주와 결승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뽑아낸 뒤에 한국 관중석에 뛰어들어서요. 이길게요라고 말해서 큰 감동을 안겼었는데요. 손흥민이 오늘 독일로 출국하면서 4년 전 어린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겁없이 덤볐다면 이번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무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아시안컵 아쉬움이 4년 뒤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는데요. 네. 올 시즌 독일 레버쿠젠에서 11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는 게 중요하다고 다짐했고요. 손흥민은 8일에 헤르타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20라운드에서 다시 골 사냥에 나섭니다. 네.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가 추신수 선수의 올해 예상 성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팬그래프닷컴이 댄 짐보스키가 고안한 야구 예측 시스템인 GIPS, 집스로 텍사스 선수들의 2015년 성적을 예상했는데요. 네. 추신수가 올해 타율 2할 6푼, 출루율 3할 7푼 1위, 560타석에 들어서서 122안타 14홈런, 11도루 46타점 71득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부상으로 고전한 지난해보다 모든 부분에서는 상승하지만 전성기 성적에는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는데요. 추신수는 1954년부터 9년간 세인트루이스 등에서 145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8푼 9리 142홈런을 기록한 윌리 문과 비슷한 선수라고 꼽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이슬람 부정 세력이죠. IS의 만행이 끝이 없는데요. 일본인 2사람이 참수되고 요르단 조종사는 화형을 당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범 2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PD이시죠. 분쟁 지역 김영미 PD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네, 일본인 기자를 포함해서 2명이 참수됐고요. 그다음에 요르단 조종사는 화형에 처하고요. 이 만행이 아주 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국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한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지금 화형 영상이 어제 나온 거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거였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들이 그 중위를 화형에 처한 이유는 그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죽은 그런 이제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그런 것을 대표해서 자기네들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그런 심정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칼리프 시대를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칼리프 시대에 화형의 관습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자신네들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이어간다라는 정당성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칼리프 시대의 정당성, 뭐 중세 시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서 이슬람의 원리주의로 간다라는 것이 IS의 가장 지향한 바이고요.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참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형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코란이나 빠뚜아라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성직자의 어떤 이슬람 법에 의한 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참 좀 난감한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중세적인 가치관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세적인 가치관을 숭배하게 되면 무슨 까닭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럽고 이런 부분들이 그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아하.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상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슬람 국가라는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이 바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전사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도 되는 거죠. 네, 그 화형을 시키는 것도 역시 그 중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새를 이렇게 불리고 있다. 그런 것들도 과시하는 게 맞고요. 영상을 보면 카메라가 한두 대가 동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공들여서 제작을 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인데 네. 그걸 자기네들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선전전도 최대한 이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희생된 이들을 보면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 주황색 옷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라크의 알카에다부터 이제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면 전통인데요. 예. 그 인질들한테 오렌지복을 입힌 거는 미국이 테러범을 이제 수용했던 관타나무 수용소에서 입었던 죄수복입니다. 원래 예. 그 죄수복을 흉내내서 똑같이 이제 우리도 똑같이 너의 포로를 관타나무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처럼 똑같이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IS나 이런 무장 세력들이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타겟을 삼는 것은 역시 미국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 오렌지색 그 죄수복을 보고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에 그 요르단 조종사 화형 시키는 동영상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화형시킨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마주중이는 화형을 당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한 달 전이라고 하면 그 일본인 인질 사건이 나기도 훨씬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인질극에 끌어들여서 포로 맞교환이라는 카드를 꺼냄으로써 요르단 정부를 이제 기만하게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고토 겐지 씨가 돌아오길 바랬지만 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계획된 그런 인질극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현지에서는 그 화형당한 시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여러 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화형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마주중이가 죽었다라고 선전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밀고 당기는 이 협상들이 다 가짜였다. 저희들을 위한 조롱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과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현지인들의 분석입니다. 네, 혹시나 말이죠. 그 IS 내부에서 서로 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잔인한 테러들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라고 자신들이 점령했다고 하는 지역 분포를 보면요. 네.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IS가 수도 라카,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수도라고 부르는 라카는 굉장히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수도에서 이 이라크 북부까지 모두 다 통제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추종 세력들이 이제 서로 여러 군벌 세력과 추종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영상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매일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우리가 더 잔인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서로 유튜브에 조회수 경쟁도 한다라고 현지에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선전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쟁이 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IS 그 사람들 내부에서는 이런 이번에 벌린 그 인질극도 말이죠. 이 상당히 이 선전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번 인질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IS의 손에 놀아난 게 되는 건데요. 요르단과 일본이라는 굉장히 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 정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결국은 모두들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질극은 IS 쪽의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올린 그 동영상 아주 좀 끔찍하게 짝이 없는데 이 네티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말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 IS가 올린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더 그거에 이제 기를 얻는 거고요. 네,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동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봐봐야 끔찍하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호기심에 그걸 클릭해봤다가 이제 그 IS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동영상은 좀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항을 해서 요르단에서는 복수를 한 거죠. 테러범 붙잡아가지고 있던 테러범 2명에 대해서 교수형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 여성 테러범으로 알려진 사지다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남편과 함께 요르단 암만에 있는 호텔을 폭파한 혐의로 수감이 됐고요.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그 사이에 사실 항소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 가졌던 지하드 성전의 그 개념에서 조금 이제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그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요르단에서 사형도 많이 집행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남자 테러범이고요. 지하드 칼리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이제 요르단에서 운전기사 살해 사건이나 모로코 외교관 납치 이런 거에 관여한 인물인데요. 이 마즈 중에 화형 영상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둘의 교수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복수는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했는데요. IS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둘 다 알카에다 계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IS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IS와 알카에다는 서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사지다 같은 경우 사지다를 내세운 것도 그렇고 요르단 그 테러범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IS의 선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살렸을 경우 막교환이 돼가지고 살렸을 경우에는 사형 집행 직전에 우리들의 그 지하드 전사를 우리가 구출해 왔다라는 선전전에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사형이 집행됐지만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IS로서는 큰 손실이 없는 걸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런 게임이었죠. 네, 알카에다 쪽에서는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알카에다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같이 일을 했던 뜻이 같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쪽 무장 전사들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손실이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인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 알카에다건 IS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IS가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인질이 살아난 경우가 있나요? 그 현재 IS가 정식으로 그 오렌지색 제수복을 입혀서 동영상을 배포해가지고 나온 경우는 거의 살아 돌아온 경우가 없고요. 네. 그 이제 그쪽 국경지대에서 이제 들리는 소문은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살아 돌아온 인들이 몇 명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구출이 됐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몸값을 주고 풀어놨거나 그런 식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풀려났다고 알려지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그 시리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리아 땅에서 진짜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전을 펼쳐야 한다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현재 요르단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자국의 그 자국민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IS에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을 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공습으로는 도저히 IS를 격퇴하기는 힘들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전이 계속 힘을 받게 되는 거고 현재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시리아에 대한 지상전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지상전은 이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나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 지상전으로 확대가 되면 또 많은 또 피해가 속출하겠죠? 네, 전쟁이란 벌어지면 항상 그 민간인의 희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두 차례 겪으면서 미국이 가진 손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전쟁이란 이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 IS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공분을 자아내고 또 전 세계 80여국 이상의 젊은이들을 계속 IS 전사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계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지상전이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든지 시리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 그게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IS 자체가 시리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또 가버리면 또 그 나라가 또 위험해지는 거죠. 네.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IS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 대원들이 쭉 움직여갖고 또 리비아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른바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시리아는 괜찮지만 다른 지역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IS 존재 자체가 전 세계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도대체 이 IS라고 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들 인질극을 벌이고 만행을 저지르고 그러는 겁니까? IS가 원하는 거는 전 세계의 무슬림화입니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로 모두 돌아가서 샤리아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IS가 꿈꾸는 거고요. 네. 이전에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그냥 단체였지만 이들은 국가라는 것을 지향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전 단체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다국적, 다인종 이런 걸 통해서 IS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환상에 젖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들의 환상이 어디까지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가 무슬림화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그 다른 나라와 이런 충돌을 일으킬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모든 사태가 4년 동안에 벌어진 시리아 내전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국제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없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시리아 내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 해법을 같이 머리맡 대고 진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적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죠. 0440번님. 공소시효는 수사기간 종료를 뜻하는 건 아닌가요? 수사기간은 공소시효에 따라 종료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범죄자가 우연이라도 잡힌다면 그 죄값은 치러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사실상 폐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5211번님.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어딘가 범인들이 숨어서 홀가분해하고 있을 시간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원 어머님이 힘내시고 이번엔 꼭 범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오늘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향 그리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